자, 나 이거 보고 진짜 분노했는데요. 저번에 미래한국당이 이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에서 사람을 보내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기 완전히 위헌적 요소 때문에 분노하고 막 그랬었는데 선관위가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자신들 방식 말하자면은 비례대표 순번을 아예 정해놓고 찬반 투표를 하겠다는 거야. 1번부터 지들이 지금 뭐 우리가 이쪽에 지금 비례연합 정당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 막 25석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계산대로라면. 그럼 1번부터 25번, 30번까지를 순서를 딱 정해. 그래놓고 자기네 그 당원들한테 이거 찬성 반대 물어봐. 그래 찬성이 많아지면 이걸 해도 되냐 했더니 선관위가 된다. 야, 나 이거 보고 선관위 얘네들은 진짜 지금 미래통합당 거 안장이 짬짬인 거 됐구나. 내가 오죽했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잖아. 니들 연애하니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던 나라가 하나 있죠. 지금은 없어진 나라. 소련. 소련이 자기네들 이렇게 자기네들 당 간부 같은 거 이렇게 순위 매기고 막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찬반 투표를 해요. 이걸 지금도 아주 애용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찬반 투표 이게 말 그대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출마자가 한 명이야. 단독 출마야.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찬반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투표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원구성도 그냥 300명 이름 쭉 적어가지고 찬성 반대하십니까 해서 찬반 투표해서 민주적 절차 거쳤다고 하지. 이게 그런 식으로 대통령 된 놈 있잖아요. 그렇죠. 두한이. 그렇죠. 두한이. 이게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이 주인이 되는 절차예요. 민이 주인이 되는 절차지 민이 거수기가 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민을 거수기로 만들어 놓고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거는 무슨 어디 주주총회에서나 써먹는 거지. 이게 국가에서 그 국민을 대변하는 어떤 기관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민주적 절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내가 분노한 게 선관위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거 관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의 취지를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투표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보는 대상이 누군데 당원들이잖아요. 그들마저도 이미 위성정당으로 넘어온 일종의 미래통합당의 그 부류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당 지도부가 이 비례 후보들 순서를 1번부터 한 3, 40번까지 정해놓고 찬성해요 반대요 물으면 거의 95% 이상 찬성이 나올 거 뻔하잖아요. 이런 걸 무슨 투표행위라고 해. 그러니까 정당한 공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했다고 해. 투표했으니까 민주적이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미친놈들이라니까. 예. 그 선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도 민의가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공천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사표를 국민의 민의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립형 비례 갑자기 말다 연동형 제도 같은 걸 고민을 하는 거고 국민의 단 한 표도 어그러뜨리지 않고 현실 정치에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선거 제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모습이 국가를 닮아 있어야 돼요. 국민을 닮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40대 서울대 출신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그 사람들만으로 국민의 민의를 전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항상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왜 여성이 전체 인구의 50%인데 국민을 대표하는 그 기관에는 50%가 안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고 공천제도부터 시작해서 선거제도까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몇 명에서 짬짬이로 만들어가지고 찬반 투표했으니까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 이거는 민주라는 뜻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에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스스로 선관위가 좀 그 너무 작구 해석에만 그 얽매여서 법률 제정의 취지를 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번 선거, 그러니까 앞으로 각종 선거가 있는데 선관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선관위 스스로 자기들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자행위를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정당들이 이런 꼼수 그러니까 작구에서 벗어난 그 꼼수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경우에 선관위는 거기에 대한 유권 해석을 그 작구에 한정하는 본인들의 권한을 더 이상 넓혀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헌정당의 해산 제도라는 게 있고 이 위헌정당을 해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 당이 민주적인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될 때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당을 구성하는 어떤 한두 사람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내단을 획책했네, 내단을 이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당의 구조 전체가 비민주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위헌정당 해산 제도를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를 해체시키자고 국민투표 붙여서 찬반으로. 야, 이 사람들은 진짜 이게 선관위가요 어느 정도까지 그 중요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농협 선거 같은 것도 위탁하면 해줘요. 그러니까 투표 관리나 투표라는 게 뭐예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사실 이명박근혜 때는요. 개표 조작 의혹까지 받았던 그런 집단입니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찬반 투표하겠다. 그럼 민주당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진짜로 순번 딱 짜가지고 찬반 투표해 당원들한테. 그러니까요. 선관위가 아마 선관위원장이 의전 서열 한 5위쯤 될 거예요 국가로. 꽤 높아요. 상당히 네,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예. 대법원장 그다음 헌법재판소장 재판소장 다음으로 다음. 높은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예, 예. 스스로 권위가 이번에 많이 실추됐습니다. 스스로. 예, 예.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국민적인 분노를 거치고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은요. 그 민주주의 향 첨가 기관들이에요. 민주주의적인 그런 대의를 전혀 받지 못한 예. 그런 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걸 좀 알겠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관위 이야기였습니다.